요즘 확실히 겨울이라 그런지 건조한 데들이 정말 많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여름에 그나마 괜찮으셨던 분들도 음. 겨울 되면서 너무 건조해 하시니까. 맞아요. 근데 이게 건조라는 게 사실 홈케어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건성의 대표주자 음. 김수영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김수영님. 김 원장님이라고 해주면 안 되겠어요? 김 원장님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저는 보습제에다가 요즘엔 재생크림까지 섞어 바르는 것 같아요. 겨울철에는 꼭 재생크림 바르는 것 같아요. 보습제를 바르는데 거기다 재생크림까지 바르신다는 거네요? 그쵸. 근데 생각보다 이게 건조하다고 생각하면 수분크림을 그렇게 바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심지어 이제 보습제를 바르지 않고 그냥 냅다 수분만 들이붓는 분들도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좀 건조하다고 오시는 분들 중에 여쭤보면은 수분크림을 충분히 바르는데도 건조해요 이러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면 수분크림은 뭐고 보습제는 또 뭔데? 다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냥? 완전 다르죠. 완전 다르지. 이 피부를 좀 비유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피부에는 각질층이 있어요. 각질 세포들이 있죠. 근데 이 각질 세포들이 이렇게 차곡차곡 있는데 이 건조한 분들은 대부분 이 각질 세포들 사이, 이 벽돌들 사이를 막아주는 시멘트 처리가 잘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분이 되게 잘 날아가는 거지. 우리가 피부를 시멘트와 벽돌 모형이라고 하잖아요. 음. 그래서 벽돌이 있고 거기를 시멘트를 발라서 물이 담아 있던 거가 빠져나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수분크림이라는 거는 이 벽돌과 시멘트 모형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다가 물만 계속 들이붓는 거예요. 들이부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물이 또 나중에 증발해서 날아가죠. 시멘트가 없으면 결국에는 이 음. 시멘트 칠을 잘해주는 게 피부 보습의 핵심이거든요. 그 시멘트 칠이 뭐를 하는 거죠? 그럼? 그래서 우리 피부과 전문의들이 음. 늘 강조하는 세콜지라는 게 바로 이 시멘트예요. 피부과 전문의가 그냥 하나만 바르세요 하는 게 바로 이 세콜지, 세라마이드, 콜레스테롤, 지질이 잘 구성되어 있는 보습제를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 건조는 피부 장벽인 이 시멘트 칠을 잘해줘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이 시멘트를 안 바르고 수분만 그냥 냅다 물만 그냥 계속 주는 거예요. 건조하다고 수분크림 바르는 건 잘못됐다. 오히려 이 장벽을 강화해 줄 수 있는 보습제를 잘 발라야 됩니다. 근데 궁금한 게 그러면 보습제를 바르는데 왜 겨울철에는 거기에다가 재생크림을 더 추가로 바르는 거죠? 이제 겨울이 되면은 우리가 바깥의 바람이 어때요? 건조하고 차갑죠. 이런 차갑고 건조한 바람을 직접적으로 맞게 되면은 피부 장벽이 무너지기가 되게 쉬워요. 그래서 그런 장벽을 재생시켜 줄 수 있는 재생크림을 발라주는 게 도움이 되죠. 저는 재생크림 바를 때는 꼭 하나 보는 것 같아요. 전 성분표에서 판테놀이 들어있는지 아닌지. 비판텐? 비판텐 맞아요. 어. 이제 판테놀이라는 게 이제 비타민 B5의 전구체거든요. 얘네들을 얼굴에 발라주면은 몸에서 비타민 B5로 변환이 돼서 피부의 재생을 도와주는 거죠. 제일 많이 쓰는 게 이 비판텐 연고죠. 엄마라면 한 번쯤 써봤을 기저귀 습진임, 피부염에 쓰이는 이 비판텐 연고가 판테놀을 주 성분으로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발라줬을 때 아이한테 피부 습진이 빨리 낫는다.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연고죠. 그러니까 뭔가 재생크림, 이 판테놀 성분은 단순히 뭐 시멘트 칠 이게 아니라 그냥 그 내부 자체에서 빠르게 더 그쵸. 손상에 대해서 회복될 수 그쵸. 있도록 해주는 그런 힘을 주는 거네요. 그쵸. 뭐 이거 관련해서 또 재밌는 얘기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아, 이게 판테놀이 얼마나 건조에 좋은지 즉각적으로 느낀 계기가 있었는데 저 환자 중에 이제 좁쌀 여드름 계속 나면서 여드름 나는 여성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좁쌀 여드름 보통 나는 분들은 이 피부 장벽층이 무너져서 계속 각질이 떡이지면서 모공이 막혀서 생기기 때문에 대부분 건조감을 호소를 해요. 근데 이 분은 마침 또 붉은기가 너무 많아서 우리가 이제 리쥬란 같은 그런 폴리뉴클레오이드 성분이 이 피부 재생에 되게 좋기 때문에 그분은 사실은 건조감 개선도 할 겸 불긋불긋한 붉은 자국을 빠르게 재생시킬 목적으로 리쥬란을 한 4번 정도 받은 분이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겨울이 되니까 되게 더 건조함을 느끼긴 하셨어요. 그분한테 너무 계속 리쥬란만 계속 아픈 걸 맞춰줄 수는 없으니까 이 판테놀 앰플을 한번 써보라고 하셨거든요. 이거 사진 찍으세요 하고 우리 병원에 없으니까 사시라고 하고 발라보라고 했는데 딱 그 다음번 내어놨을 고객님이 너무 좋대요. 느끼던 건조감이 싹 사라졌대. 그래서 이 라인을 다 사셨대요. 너무 좋아서 다 행동력이 사봤대요. 있으시네. 그래서 그때 진짜 느꼈어. 아, 어떻게 보면 리쥬란으로도 완전 좋아지지 않던 게 이 홈케어만으로 되게 좋아지는구나. 맞아. 그거를 느끼고 판테놀의 위력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래서 판테놀이 요물이야, 요물. 그래서 그거 알죠? 제가 건조감 진짜 1도 모르거든요. 근데 왠지 나도 발라보고 싶은 거야.
궁금하잖아. 도대체 뭐 어떤 느낌인지. 응. 그리고 저도 이걸 알아야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릴 수 있으니까. 그리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주변에 그 겨울 되면서 건조해지는 직원분들 되게 많잖아요. 선물해줬어. 써보라고. 후기 듣고 싶으니까 다들 너무 좋으시대. 그러니까 이 판테놀이 진짜 확 부스팅 해주는 데는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러면 그 성분표에 판테놀만 들어가 있으면 다 좋은 거예요? 아니 사실 그렇진 않아. 응. 이게 판테놀도 그 덱스판테놀의 종류가 있어요. 근데 판테놀이라는 게 성분이 두 가지거든요. 그래서 D판테놀과 L판테놀. 근데 D판테놀이 우리가 얘기하는 피부에서 발랐을 때 비타민 B5가 되어서 피부 재생을 도와줄 수 있는 성분이에요. 덱스판테놀이라고 적혀 있는 게 이 D판테놀이고요. 이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게 이제 유효 성분이라고 볼 수 있죠. L판테놀은 피부에서는 안 쓰이는데 보통은 이제 샴푸 같은데, 에센스 같은데, 트리트먼트 같은데 쓰인다고 해요. 그래서 살 때는 덱스판테놀로 적혀 있는지 한번 확인하시는 게 좋아요. 어떤 화장품은 DL판테놀이라고 해서 D판테놀뿐만 아니라 L판테놀도 들어있는데 앞뒤 다 자르고 그냥 판테놀 많이 들어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화장품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이게 박효준 원장님이 현장에 추천해줬다는 그 앰플이죠. 맞아요. 그래서 사셨잖아요. 맞아요. 저도 님도. 한번 얼마나 좋은가 보자.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근데 이게 좀 특이한 게 있잖아요. 보면 이게 덱스판테놀이 75%가 들어가 있어요. 꽤 높은 함량이거든요. 왜냐면 이 비판텐이 5%가 들어가 있어요. 덱스판테놀이. 근데 얘는 75%면 되게 높은 거예요. 얘는 근데 이렇게 해보면 되게 꾸덕꾸덕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순도가 되게 높은 덱스판테놀 자체를 이 정제수랑 섞을 때 75대 25로 섞었다는 말이거든요. 그만큼 덱스판테놀 그냥 자체를 발라버리겠다. 이런 느낌으로 나온 제품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얘는 단독으로만 쓰면 너무 꾸덕꾸덕해요. 그래서 그냥 단독으로 쓰기보다는 보통 자기가 쓰는 제품을 이렇게 원래 쓰는 양만큼 바르고 여기에 이제 두세 방울 이렇게 떨어뜨리면 되게 잘 섞이고 바를 때 느낌도 되게 좋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로 바르면 좋아요. 저도 한번 맞아. 근데 저는 이거를 우리 홈쇼핑 같다. 저는 이거를 왜 제가 일부러 써봤냐면 이게 건성인 분들은 사실 괜찮을 거라 생각했는데 지성인데도 그러니까 기름이 많은데도 건조한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은 우리가 이제 판테놀이 들어가 있는 연고 이걸 왜 얼굴에 직접 잘 안 바르냐면 이게 연고 타입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모공을 막아서 오히려 트러블을 유발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일 확인해보고 싶었던 거는 이 앰플을 섞어서 했을 때 트러블이 안 일어나는지. 제가 또 피지 분비가 굉장히 많은 지성 피부잖아요. 그래서 저는 바를 때 그런 코메도제닉하지 않는지도 되게 중요해서 발라봤던 거예요. 근데 맞아. 이게 바르면 되게 찐덕찐덕해갖고서 모공 막을까봐 걱정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하나도 안 생겨 트러블. 안 막혀요 모공. 그래서 지성 피부 건조한 분들한테도 이 앰플을 섞어서 바를 수 있도록 권유해볼 만 하겠다 해가지고 하게 됐죠. 네, 그리고 성분도 되게 심플해요. 아까 말한 대로 덱스판테놀이 75%고 물이 18%, 글리세린, 스쿠알란이라고 해서 피부 보습이 되는 성분들로만 이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써봤는데 아까 말한 것처럼 사실은 처음에 저는 건성이니까 난 무조건 많이 발라야겠다 싶었거든요. 그래서 한 6번 붙였어요, 저는. 그래서 그냥 원에 그대로 바르셨대요. 근데 발랐더니 얼굴에 머리카락이 막 다 달라붙어갖고 그날 고생했거든요. 그래서 꼭 쓸 때는 그 원래 쓰고 있던 수분 크림이나 뭐 재생 크림 섞어서 쓰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지성 피부를 위해서 평소 쓰는 크림 하나 추천한다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이오더마의 세비엄 하이드라 이 세비엄이라는 그 피지를 잡아준 특허 성분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얘는 예전에도 제가 얘기했었는데 뭔가 너무 물 같진 않아. 너무 모이스처라이저 같이 너무 확 날아가는 느낌은 없는데 그쵸. 보습감이 충분히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다가 저는 판테놀 앰플 믹스해서 써요. 저도 이거 지성이신 분들한테 컷건조가 있는 분들한테 많이 추천했었는데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세라마이드가 많이 들어가 있어. 맞아, 맞아. 수분감을 빨리 채워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거에 섞어 발라 되게 좋다. 근데 이제 우리가 사실 덱스판테놀 들어간 것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비판텐이고 맞아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이제 뭔가 스테로이드는 바르기 싫고 맞아요. 근데 뭔가 빠르게 피부 재생을 시켰으면 좋겠고 할 때 이걸 가장 많이 쓰잖아요. 어떤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이제 아토피 환자분들한테 발랐을 때 이 판테놀이 5% 들어가 있는 비판텐 연고가 스테로이드 1% 크림이랑 효과가 비슷하다는 연구도 있었어요. 이 비판텐 연고는 아까 효진 원장님이 말씀해줬다시피 여기 성분 중에 라놀린이라는 성분이 있거든요. 이 성분이 밀폐를 해줘갖고서 이제 판테놀의 효과를
피부결을 훨씬 더 높게 만들어주긴 하는데 이 라놀린은 모공을 막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트러블을 일으킬 수도 있어서 조심해서 사용하셔야 됩니다. 근데 약국에 비판텐 말고 이 디판테놀 연고도 있잖아요. 무슨 맞아요. 차이죠? 요거는 제형 자체가 발라보면은 제가 보여드릴게요. 짜서 보면은 생크림 같은 질감이에요. 그래서 발라보면은 쏙쏙 스며드는 느낌이 좀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디메치콘이라고 해서 실리콘이 좀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실리콘이 들어가면은 좀 피부에 좀 쏙쏙 스며드는 느낌? 근데 연고가- 이거는 나는 연고라서 얼굴에 못 바를 것 같아. 아니요, 되게 좋은데? 어? 생크림 같아. 아니야, 나 이런 거 진짜 싫어. 떠! 이거 그대로 다 떠. 그러니까 얘는 좀 번들번들거리고 맞아요. 이렇게 네. 떠 있는 느낌인데 얘는 음, 생크림처럼 쏙쏙 들어가는 그런 거군요. 맞아요. 그래서 얼굴에 바르기 오. 조금 더 좋게 나왔다라고 보면 하지만 될 지성 것 피부에겐 너무 힘드네요. 그래서 이거를 얼굴에 쓰기는 조금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시중에서 고를 수 있는 제품 중에 유명한 게 또 라로슈포제 멀티 리페어 크림이거든요. 맞아요. 이거는 B5 시카 플러스 B5 크림도 있고 밤도 있는데 조금 제형에 따라 다르게 쓸 수 있고 맞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성 피부라서 밤보다는 크림을 훨씬 선호했어요. 그러니까 크림은 지성 피부들이 발라도 크게 트러블이 없거든요. 근데 얘는 좀 특이한 게 덱스판테놀 성분도 있지만 이 시카 성분이 같이 있다는 거. 그래서 재생에 조금 더 도움되는 라인으로 나왔고 마찬가지로 비판텐처럼 5% 그러니까 가장 안정적이면서도 효과적인 그런 비율로 나온 크림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사실 원래는 처음에는 이걸 많이 환자분들한테 권해드렸었거든요. 원래 이렇게 보습제,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피부과에서 처방용으로 나가는 세콜질, 시멘트 같은 성분에다가 그래도 건조하면은 이제 이걸 같이 바르라고 했어요. 근데 요즘은 이 구성으로 해도 건조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럴 때 요거를 살짝 빼고 이제 완전 판테놀 성분 그 자체를 넣어줬더니 훨씬 더 낫다고 하시긴 하셨어요. 건조감 개선이. 그래서 요렇게도 요즘 많이 저도 이제 건조한 분들한테는 이 B5 크림을 많이 추천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겨울에 특히 좋아하는 크림은 뭐냐면은 이 제로이드 리치 크림인데요. 저는 평소에는 이 리치가 안 들어가 있는 인텐시브 크림을 보통 발라요. 근데 겨울만 되면 너무 건조해지니까 인텐시브 크림에 판테놀 성분이 추가된 리치 크림을 더 좋아해요. 이것도 결국에는 이게 리치인 이유가 그 재생의 핵심인 판테놀이 맞아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되게 좋아했는데 어쩐지 환자분들이 그냥 인텐시브 크림보다 진짜 건조하신 분들은 리치 크림을 훨씬 더 맞아요. 선호하시더라고요. 맞아요. 오, 판테놀이 섞여 있어서 그렇구나. 판테놀 몇 프로 들어갈까요? 이거는 몇 프로라고는 안 적혀 있는데 전 성분표 보면은 판테놀 꽤 앞에 있거든요. 그래서 함량을 굉장히 높여서 나온 제품 같아요. 근데 5%까지는 안 될 것 같고 그 뭔가 판테놀의 보습제 성분에서 판테놀을 그래도 꽤 높인? 맞아요. 네. 한 큐에 좀 바르고 싶고 하나에 끝나고 싶은 분들은 이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평소에 이런 걸 쓰고 계셨는데 겨울철에 좀 건조하다 하면은 판테놀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런 보습제로 바꿔보시면 좋겠고 이걸 쓰고 있는데도 보습이 잘 안 잡힌다 하면은 판테놀 네이프를 섞어서 바르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판테놀 화장품들이 제형도 다 다르고 함량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기한테 맞는 걸 골라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이 정도로 소개를 해드려 봤는데 분명히 이제 텐즈님들마다 써봤을 때 본인한테 맞는 게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저희가 말씀드렸던 순서라든지 제형 한번 테스트 해보고 써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테놀 말고 세콜지 위주의 장벽 크림이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뜨는 이 영상을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피부가 예뻐지는 10분 피부텐텐의 피부과 전문의 박효진 김수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